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워킹맘들이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돌보미를 고용해서 집에서 돌봐주는 홈케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금액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CCTV를 설치해서 국내 한 유명 CCTV 업체는 판매량이 무려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보육교사, 돌봄 이력조 회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만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 불안감을 나타내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방법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적일 수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보육 환경의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슈퍼맘 리턴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오늘도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우선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입춘 지났죠. 이제 오늘 주말이라 좀 어제부터 오늘 좀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봄 맞이하면서 우리 슈퍼맘 분들도 새봄에 도는 새싹처럼 활기차게 2월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새봄 맞이를 하셨는지 뭔가 얼굴이 더 화사해지신 것 같아요. 네. 주말에 머리를 조금 손질을 좀 했습니다. 봄맞이 기분 전환으로요. 네, 화사해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꿀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쁜 동생이죠. 조영주 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 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자신을 내보여라 그러면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스페인 명언으로 월요일 인사드려봅니다. 우리 슈퍼맘 언니들의 숨겨져 있을 재능과 또 자신감 충전을 위해서 오늘도 꿀 정보로 함께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순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재취업, 이직종이면 성공한다. 오늘은 어떤 직업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직업 말씀드리기 전에 두 분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두 분은 홈쇼핑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나요? 홈쇼핑이요? 네. 홈쇼핑 전 자주 이용합니다. 네. 저 요즘에 승마 기구가 자꾸 나와서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 나오네요. 승마 기구. 그렇죠. 네.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면 또 이제 계속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우리나라 그 홈쇼핑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왜 답변 드리는 망설였냐면 저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서 보고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좀 망설였어요. 네. 제가 산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직업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홈쇼핑 규모를 잠깐 들여다보면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홈쇼핑 시장의 규모는 홈쇼핑 방송 매출 수익만 놓고 봤을 때 2011년도에 약 2조 5,600억 원 정도 규모에서 시작해서 2012년도에는 약 3조 원 규모, 2013년에는 3조 4천억 규모로 증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혹시 제가 오늘 어떤 직업 소개할지 감을 조금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직장을 다니고 계신 여성분들도 그렇고 육아를 하고 계신 우리 여성분들도 사실 쇼핑할 시간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소위 명품이라고 부르는 고가의 상품부터 시작해서 뭐 소소하게 사용이 되는 생활용품들까지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이 홈쇼핑이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리려고 하는 직업은 이런 홈쇼핑의 꽃,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쇼핑 호스트입니다. 쇼핑 호스트요. 이 쇼핑 호스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말씀 잘하시는 분이 나오면 저도 어느새 이제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보고 보여지는 그런 TV 안에서의 그런 모습 외에 쇼호스트의 어떤 그런 롤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쇼핑 호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쇼핑 호스트는 이제 주로 케이블 TV라든지 아니면 웹방송 등 다양한 쇼핑 전문 채널에서 시청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설명부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연출을 하시는 연출가와 이제 회의를 통해서 방송 판매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구매 욕구를 좀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찾아보셔야 되는 것들이 쇼핑 호스트가 해야 되는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방송하기 전에 판매 상품에 대한 어떤 시장 조사라든가 제품의 특성 파악, 그리고 함께 방송에 출연하는 그런 게스트들 혹은 기업체 담당자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맞춰보는 연습도 필요하겠고요. 네. 그다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출 현황이라든가 주문 내역 이런 것들을 모니터해서 시청자한테 전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방송이 끝난 후에는 이제 매출량도 확인을 해서 다음 방송 진행할 때 아니면 그 아이템을 준비할 때 참고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까지 다 하고 계신 게 쇼핑 호스트의 역할입니다. 네. 올 것이 왔다 뭐 이런 기분이 드는데요. 우리 슈퍼맘 언니들께도 굉장히 친숙한 존재일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선생님, 제가 뭐 보기에는 아직 남자 쇼핑 호스트보다는 아무래도 여자 쇼핑 호스트가 훨씬 더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여성에게 뭐 딱 특화된 직업이라면 우리 재취업하는 여성분들에게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일까요? 홈쇼핑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용하시는 고객이 주로 여성분들이 좀 많다는 게 가장 그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들의 어떤 심리,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상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여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를 잘 찾아서 그런 것들을 좀 자극해 주면서 이렇게 상품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있다는 게 이제 여성 쇼핑 호스트가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쇼핑 호스트를 잘 보시면 요즘은 쇼핑 채널보다도 쇼핑 호스트 자체가 어떤 브랜드화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있을 맞아요. 만큼 네. 전문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미용에 관련된 상품을 전문으로 한다거나 맞아요. 뭐 식품 관련된 전문 호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금융이나 여행 상품도 전문 호스트들이 맞아요. 있는 것처럼 네. 본인이 다루는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는 우리 만약에 경력 단절 여성들, 이렇게 뭐 살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호스트가 되신다면 그 살림에 관련된 생활과 밀접한 용품에서 좀 더 역량 발휘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네네. 여성한테 조금 더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직종도요, 공감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단순히 그냥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 없이 그냥 물건만 판매하느라고 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청자들이 공감을 가게 해야 이제 판매량이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주 시청자인 이제 여성 호스트가 더 많이 활약을 하고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쇼핑 호스트가 방송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좀 관련된 어떤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격증 이런 게 따로 있는지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쇼핑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전공이나 경력에 이렇게 제한을 해서 선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상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용 시에 학력 같은 경우는 전문대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색학과라고 해서 쇼핑 호스트 학과가 또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네. 그 좀 연배가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그때 또 전공을 준비를 하는 선택을 거군요. 해서 네.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공이 생기기 전에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네. 전공 자체에 크게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방송 관련된 업종의 특성상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자격증이 따로 마련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본인이 따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좌우되는 경우가 많죠.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거 빼고 자격증이 없다는 거는 제 기억에는 슈퍼맘 리턴즈 최초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 분석으로는 그동안의 슈퍼맘 리턴즈를 봤을 때는 수요가 늘고 경쟁력이 좀 생기면 자격증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생기기 전에 빨리 공략을 해서 재빨리 취업의 문턱을 두드리시는 게 네. 좋을 것 그러셨네요.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선생님, 아무래도 이게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늘 어느 땐 긴장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인 트레이닝이라던가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될 텐데 네. 쇼핑 아까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쇼핑 호스트는 방송 플러스 또 뭔가가 알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소양들이 더 필요할까요?
아마 홈쇼핑 방송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뭐 누구나 짐작을 하시겠지만 방송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에다가 플러스 알파 자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짚어본다면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방송 채널을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자체를 좀 지루하지 않게 끌어가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순발력이라든가 재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단정한 외모라든지 발음, 발성. 그래서 홈쇼핑 쇼핑 호스트들을 보면 그 특유의 약간의 말투 같은 게 좀 정형화되어 있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좀 방송을 통해서 매체로 전달이 됐을 때 내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연습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 방송 출연자들과 조금 다른 점은 매출이라는 점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작용할 수가 있겠죠. 상품 판매하는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좀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성향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좀 예술적인 감각이 조금은 감각적인 개성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이면 좋겠고 또 만족도 면에서는 이제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진취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그런 성향이신 분들이라면 쇼핑 호스트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주변에 친구들이 쇼호스트로 좀 활약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방송이기 때문에 뭐 외모, 발음, 발성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말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냥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잘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뭘 하더라도 뭐 꼭 팔지 않더라도 항상 이 친구가 뭔가를 얘기하면 꼭 그걸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렇게 말을 잘 이끌어내는 친구들은 잘을 하기 때문에 그냥 주부님들 중에서도 파워블로거도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사람들을 잘 이끄는 그런 흡인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도전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뭐 아줌마 호스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억대 연봉 받고 맹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늦게 도전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그런 직업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너무나 전문직이기 때문에 좀 준비해야 될 절차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방송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우리 진행자분이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쇼핑 호스트가 좀 되고 싶다,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설 쇼핑 호스트 양성 학원들이 지금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원을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각 언론사 이런 방송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 과정들을 이용을 해서 진출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유명한 방송인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방송 채널에 보다 보면 특히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그런 리포터라든가 이런 걸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성우라든가 아나운서, 전문 MC 그리고 리포터 이런 교육들을 받으셨다거나 활동하셨던 분들이 쇼핑 호스트로 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예전에 드라마에서 봤던 분이 쇼핑 호스트 하고 계신 분도 한두 분 계시고 전문 MC 출신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방송 계통의 어떤 좀 발을 담갔다가 이렇게 적성에 맞춰서 판매나 이런 영업적인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은 쇼핑 호스트로 진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설 교육기관이나 아카데미를 이용하시게 되면 보통은 3에서 6개월 정도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요. 훈련하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말을 해야 되니까 발음법이라든가 발성법, 방송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자질 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쇼핑이니까 홈쇼핑에 관한 분석이라든가 진행 실습, 그다음에 제스처, 쇼핑 호스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과 기술들을 훈련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게 자격증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살짝 물어보기 그런데 선생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던 이 내일 배움 카드제, 저렴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 내일 배움 카드제도 이 쇼핑 호스트에게 혜택이 있는 건가요? 우리 영주 씨 질문을 바꿔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교육 성과를 우수하게 받은 학생을 보는 듯한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요. 가격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쇼핑 호스트는 아직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좀 보편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직종은 아니다 보니까 내일 배움 카드제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과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송 아카데미나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교육기관들을 찾아보시다 보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정보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을
기관으로는 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능력개발원, 그다음에 KBSN 방송예술원, 또 한국 홈쇼핑 게스트협회 이런 사이트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필요한 정보는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국비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꼼꼼히 좀 잘 살펴보시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하면 취업은 아무래도 뭐 홈쇼핑 회사 쪽으로 문을 두드려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홈쇼핑 업체에서 공개 채용 형태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채용 당시에 뭐 입사 지원이랑 그런 채용 절차를 통해서 채용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간간히 홈쇼핑 그 쇼핑 호스트 선발 대회 이런 것들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대회를 통해서 입상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특별 채용으로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대회를 열 때 아예 주부 대상으로 대상을 한정해서 그렇죠. 너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아카데미 출신의 이런 분들보다 오히려 그냥 공개 채용 형태로 풀어서 일반 참여 주부들 중에서 참여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좀 끼와 재능이 있는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일정한 교육을 오히려 업체에서 시킨 다음에 이제 호스트로 채용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충분히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즘엔 또 쇼핑 업체들이 대부분이 대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분 또 쇼핑 호스트신데 그분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수입이 짭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은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짭짤한 오늘 이 기분을 가지고 조금 기대를 해볼까 합니다. 슈퍼맘 공식 질문 갈게요. 쇼핑 호스트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공식 질문을 제가 받을 때마다 살짝 긴장이 되는데 쇼핑 호스트도 이제 그 운영되는 업체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쇼핑 호스트의 경우에는 처음에 입사해서 기본적인 어떤 방송 진행을 하시게 되면 평균 적어도 2,500만 원 이상의 연봉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륜이 쌓일 때마다 경력이 쌓이고 또 방송국의 규모가 좀 큰 업체일수록 연봉은 좀 더 높게 책정이 되고요. 또 상품 판매랑 이제 직결이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판매 실적에 따른 어떤 이 인센티브, 수당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만한 아주 유명한 이런 호스트들이 되면 이제 연봉을 협상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성취에 따라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잘했을 때, 중요한 건 잘했을 때 인센티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한때 이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에겐 이제 이 쇼호스트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방송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화된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장점 외에도 쇼핑 호스트의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께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 보시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뭐 누구나 무난하게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만큼 충분히 장점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 건 맞습니다. 쇼핑 호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을 한 것처럼 노력한 만큼 능력이나 이런 성과를 충분히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어떤 성취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홈쇼핑 시장이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점점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쇼핑 호스트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시간대가 특정한 뭐 9시 출근, 6시 퇴근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홈쇼핑 거의 뭐 24시간 요즘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이제 일정이 배분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근무 시간하고는 좀 시간대가 다양화되어 있어서 시간 활용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면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쇼핑 호스트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 판매할 상품을 개발하는 MD라는 직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듣고 있어요. 아주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쇼핑 호스트로 출발을 했다가 오히려 이런 상품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신 분들은 MD라든가 혹은 프로듀서까지도 직종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보시고 도전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MD도 괜찮더라고요. MD도. 맞습니다. 해외도 많이 다니고. 맞아요. 열심히 가는데 또 선생님이 앞서 사례를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앞선 또 공식 질문으로 관심이 요만큼 가시다가 이따만큼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우리 슈퍼맘 분들께 조금만 더 용기를 주시고자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결혼 전에 이제 일반적인 그냥 사무직 직종을 하시다가 네. 결혼하고 경력 단절이 되셔서 이제 재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상담으로 오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사실 상담하면서 알고 보니까 원래 애초에 첫 직업을 가지시기 전에도 아나운서 시험을 보고 싶으셨대요. 근데 이제 워낙 네. 아나운서 공채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준비를 조금 하다가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일반적인 기업에 취업을 하셨던 경우인데 네. 또 들어보니까 학교 시절, 학창 시절에도 꾸준히 이제 방송반 활동 같은 거를 꾸준히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본인이 느꼈던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만족감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쇼핑 호스트 분야로 좀 관심을 다시 돌려보게 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쇼핑 호스트가 딱 돼야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닌데 네. 본인이 방송반 활동을 할 때가 가장 즐거웠었고 사실 그때는 좀 용기가 없어서 좌절했지만 아나운서 준비를 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네. 방송 관련된 직종 중에 본인이 도전할 만한 직업이 있을까 이렇게 그 진로 선택을 하신 분인데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부이면서 좀 전문 방송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도전할 수 할 수 있는 있는? 걸로 해서 쇼핑 호스트로 이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도 전문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셔서 열심히 수업을 받으시고 노력을 하셔서 그 모 쇼핑 채널에 이제 취업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본인은 사실 방송을 좋아하셔서 선택은 하셨는데 네. 이분이 그 아이템에 관한 감각이 좀 남다르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 MD로 전환해서 지금 MD로 일을 하고 계신 사례입니다. 그래요? 그러시군요. 네, 아, 정말 아나운서 지망생이셨던 만큼 이쪽으로 이제 진출한 생각 굉장히 자연스럽게 드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자기 적성을 또 뒤늦게 예, 알게 되셔갖고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직업을 얻게 돼서 네.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사례 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재밌게 기억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네. 사실 경력 단절 여성 사례는 아니고 이분 남성분 사례예요. 그래서 남자분이 이제 그 한 전문 직종에 꾸준히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이 직종의 해외 출장이 너무 잦은 직업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출장 갔다 왔는데 아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공항에서. 그래서 아 이게 아무리 직업적으로 좋더라도 내가 네.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만두고 이직을 이제 준비하러 오신 건데 네. 너무 한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경력이 오래되셨던 분이 그걸 제외하고 직업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어렵죠. 연령대도 네, 이제 네. 40대가 넘어가신 상태였고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그 남성 쇼핑 호스트들이 전문적으로 뭐 금융이나 여행 같은 거 다루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또 남성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자동차에 관련된 상품이나 이런 것도 많고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런 상품 설명하시기에 적합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그냥 가볍게 쇼핑 호스트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정말 그 아주 상담실 네. 떠나갈 정도로 웃다가 네. 내가 무슨 쇼핑 호스트를 하냐고 네.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거의 그런 반응이었다가. 비웃음을 네. 저한테 선사하고 가셨는데 네네. 이제 상담 진행하면서 본인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아직 취업하신 사례는 아니지만 아. 아카데미 등록하셔서 지금 열심히 교육받고 있다고 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디서 어떤 사연을 안고 시작하든지 네. 네, 네. 이 쇼핑 호스트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는 게 이게 최장점인 것 같아요. 또 이 전망이 밝고 각광받는 일이니만큼 그만큼 또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네. 게 힘들까요? 우리 뭐 진행자분이나 우리 캐스터 영주 씨도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방송 관련된 직업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특히 홈쇼핑은 어렵죠. 거의 대부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뭐 우리도 생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는 부담감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매출, 실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순발력이라든가 이런 대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경력 단절이 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순발력이라든가 대처 능력이 약간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보는 모습은 방송에 나와서 1시간,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상품 소개하고 뭐 매출 독려하고 이 모습만 보고 있지만 사실 그 방송을 잘 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연구하거나 그렇죠. 어떻게 해야 이걸 더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잘 홍보할 수 있을지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연구하는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런 적극적인 자세와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뭐 어려움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전하실 만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방송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한번 말을 내뱉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또 맞습니다. 요즘에 또 자료로 또 왜 이렇게 잘 남겨지는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과 책임감이 함께 따르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 쇼핑 호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간단히 좀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들어볼게요. 우리 사회가 뭐 쇼핑 호스트만이 아니라 사실 어떤 직업이든 처음에 도전하려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내가 개발하시는 그런 노력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쇼핑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적성과 흥미가 좀 있으시다면 좀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보시고 앞으로 조금 더 미래의 나를 위해서 또 노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TV 속에 보여진 그 짧은 순간 그 이면 안에 정말 많은 노력의 시간들이 필요한 직업이죠. 하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는 직업, 쇼핑 호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성을 우대해주는 채용 정보 조용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재취업 프로젝트 속 작은 코너, 여성 직원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궁금하시다면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하림 기업에서 격리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이나 학력은 무관하고요.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입니다.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면접을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서류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SP메탈에서 화학공학 기술자와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관련 전공자이시거나 기술자, 연구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근무하시기 더 편하시겠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꼼꼼히 작성하셔서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면접 통과하시면 취업의 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지 디자인 학원에서 직업 상담사를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5년 2월 12일 마감하는데요. 3일 남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조금 서둘러 주세요. 직업 상담사는 슈퍼맘 리턴즈 바로 전 시간에 나왔던 직종이죠. 다시 보기 하시면 많은 관련 팁들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지원되고요.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게 꼭 맞는 채용 정보,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로 들어가시면요.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영주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시간인데요. 앞서 좋은 정보 전해주신 이윤정 선생님, 그리고 꿀 정보 캐오느라 고생하신 조용주 씨,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예전부터 오랫동안 꿈꾸던 그런 직업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용기를 내서 좀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움직이는 이 순간 꿈꾸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